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는데요. 나스닥 지수 장중에 최고치를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의사록 때문에 주요 지수들은 모두 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보면 매출도 잘 나왔고요. 무엇보다 10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 $1,000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늘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 국내에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우리가 그 관망, 경계라는 단어를 얼마나 썼을까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왔고 시간외에서 폭주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 덕을 우리가 오늘 좀 보고 그동안 좀 움츠려 있던 자금이 움직일 것인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장 들려왔던 뉴스부터 같이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시죠. 자, 어제 국내 증시 살펴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도 관망과 경계였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었었죠. 어제 양시장 도합해서 1,40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모두 다 약보합으로 양지수 끝이 났고요. 방향성이 없이 각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 움직임이 명확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밸류업에서는 금융과 보험은 내렸고 자동차는 올랐는데 어제 현대차 9% 급등, 기아 3.9%, 4%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에너지 쪽이 어제 시장의 가장 주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 ESS, 신재생, 수소, 탄소 포집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SK 이터닉스 상한가, KC코트렐 상한가, 서진시스템, 두산퓨얼셀 등등의 에너지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어제입니다. 자, 반도체는 HBM과 좀 더 친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SK하이닉스 3%, 한미반도체 5%, 두산이 또 8%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차세대 HBM 제품에 생산 필요 시간을 50% 단축했다. 목표 수율 80%에 거의 도달했다라며 다시 한번 차기 HBM도 우리야라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은 이렇게 종목별로 들여다볼 내용은 정말 많았으나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뉴욕장 제발 같이 가자라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현대차입니다. 올해 상승률 32%인데 어제 상승률이 10%에 달합니다. 어제 차트에요. 오후 들어서 도대체 현대차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갑작스럽게 급등하면서 현대차 시가총액 5위권 내에 드는 종목이 단숨에 10% 가까운 폭등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도 5위에서 4위로 올라오게 됐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금액 기준 가장 많이 산 것 바로 현대차로 집중됐습니다. 1,100억 원 이상이 쏠렸더라고요. 자, 그럼 현대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제 갖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명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였죠. 일단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수소 테마가 어제 전반적으로 강했죠. SOFC 이슈도 있었고 수소 개별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수소 밸류체인으로서 분명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었고요.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될 것이다 라는 루머도 돌았습니다. 거기다 인도법인 IPO 이슈가 재부각되기도 했었는데요. 6월 4일 이제 인도 총선이 지나가고 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제 인도장이 활황을 띨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인도법인에 대한 모멘텀을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 전기차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상승의 이유들 막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상승의 이유는 맨 위에 있는 이것일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던졌고 유럽에서도 상계 관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여기에 중국이 강한 맞불을 놓을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SC
CCMP의 보도였는데요. 중국이 대형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대해서 최대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미국, 유럽 혹은 중국이 계속해서 싸움을 보일 경우 중국이 나아가서 활약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국가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 전기차가 진출 못하는 국가에서 미국, 인도, 한국 등에서 한국의 현대차, 기아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쪽의 수출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현대차, 기아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줬겠지만 어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온 뉴스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대한 반사이익, 수소 요렇게 좀 추려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가 웃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쪽에 새롭게 미중 패권 다툼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바이오, 조선, 해운, 태양광 계속해서 이 섹터 내에서 미국의 중국 대립이 그에 따라 우리의 조금의 반사이익 이슈가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제 또 중국에서 태양광 종목들이 올랐던 게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 태양광협회에서 당국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당국의 의미 있는 개입을 촉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정부 너네도 뭐 좀 해달라라는 것을 요청한 겁니다.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태양광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그 덕분에 밤사이 미국장에서도 태양광주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AI, 반도체, 이 모든 산업에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에 마지막은 신재생으로 조달하길 바라는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 동안 과도기적 대안 연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제 다시 한번 이들 종목이 부각을 받았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블룸에너지의 급등, 결국 인텔과 실리콘밸리 최대 규모 연료전지 데이터 센터 구축을 발표했었던 것이 모멘텀이 됐고 배런스 등에서 탑픽으로 꼽은 것도 힘을 받았습니다. 블룸에너지가 이거를 연속해서 오늘 새벽 마감 기준으로도 또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5월 13일에 새로운 테마는 일단은 알고 가자라면서 SOFC를 같이 전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수소나 천연가스 등의 연료를 즉시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전해액을 세라믹으로 대체한 게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FC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AI 관련한 산업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빠르게 모든 것을 진행시키길 원합니다. 데이터 센터 빨리 지어야 돼. 그러니까 전력도 많이 빨리 당장 쓸 수 있는 거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 맥락에서 SOFC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빠른 전력 확보가 가능한 전력원이라는 거죠. SOFC 관련주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고 밑에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연료전지로 좀 더 시장이 확장을 시키면서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이 싹 다 들어가기도 했어요. 한선 엔지니어링 보실까요? 블룸에너지 SOFC 벤더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가장 강하게 반응을 했죠. 30%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어제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 주자로서 22% 상승세,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상하 프론테크 등등의 종목들, 수소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수소 충전소 쪽에 JNK 글로벌도 어제 14% 상승했습니다. 정말 모처럼 만에 수소, 연료전지 이런 쪽이 움직였고요. 그것을 자극한 것은 SOFC 내용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한선 엔지니어링, 두산 퓨얼셀, JNK 글로벌 등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SOFC만이 수소를 건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용 수소 연료 발전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앞서 말씀드린 뉴스와 함께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현대차의 수소 상용차 사업 확대 이슈 등이 부각됐고요. 유럽 이사회 측에서 가스와 수소 패키지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수소 SOFC 이슈가 다 같이 맞물리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에너지, 신재생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또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게 ESS일 겁니다. 5월 13일경에 플루언스 에너지가 급락하기는 했는데 어닝콜에서 ESS 대기열이 공포 수준에 있다. 이렇게 코멘트했던 걸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에너지 전력 이쪽에 집중을 하는데 변압기 전선, 구리, SOFC 그리고 ESS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점을 짚었었죠. 그런데 밤사이 또 이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파워 측에서 유틸리티 요금 인상과 전력망 중단 덕분에 배터리 저장 장치로 시장이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재생 쪽이 가동이 되려면 그 낮에 신재생으로 확보한 열을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ESS 얘기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된 거겠죠. 어제 국내에서도 ESS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결국 전력이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라는 목소리 속에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태양광, 풍력, 원전, 열병합 발전, 바이오매스, 탄소 포집, 천연가스, SOFC, 수소연료존재, 그리고 ESS까지도 어제 서진 시스템, PNT 등이 관심받기도 했었죠. 노란색은 전일장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원전 전반에 관련 종목으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고요. KC코트렐 탄소 포집 종목으로서 어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네요. 자,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어제 이쪽으로 많은 자금이 집중되기도 했었습니다. 뉴욕장에서도 장중 분위기는 그것을 같이 받아갔었는데요. 이제 한번 뉴욕 들여다볼게요. 자, 뉴욕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의사록 공개 시점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시겠죠. 그 전부터 약간의 변동이 이미 포착되기는 했습니다만 FOMC 의사록 내용에서 중요한 건 이걸로 압축이 됩니다. 여러 위원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현 정책 충분히 제약적인지 의문이다. 고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연준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일부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고금리 부담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된다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원자재 쪽이 상승을 멈췄습니다. 구리, 니켈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이 나타났는데 오로지 천연가스만 올랐어요. 유럽과 미국의 천연가스는 가격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가스도 반드시 필요해라는 목소리에 힘이 좀 실리는 건지 지켜봐야겠죠. 자, 일단 엔비디아는 실적을 시간 외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둔 대기 심리가 있었어요. 울프 리서치나 UBS 등에서는 호실적 후 훈풍이 될 거다, AI 랠리를 재개시킬 거다라며 긍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장중 주가는 0.4%로 관망의 움직임이었고요. 테슬라는 요즘 매일 다릅니다. 하루 5% 빠지고 하루 6% 오르고 오늘은 또 3% 밀려났죠. 유럽 성적표 저조 보도가 있었는데요. 좀 왈가왈부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굉장히 저조했는데 4월은 그보다 조금 나아졌다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와 전기차 밸류체인은 좀 많이 흔들렸다라는 점. 썬파워가 14% 상승했습니다. 앞서 ESS 코멘트가 있었죠. 테슬라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고 배터리 저장 장치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가가 강하기도 했네요.
장중으로 봤을 때는 주인공은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태양광협회 관련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영향을 준 거겠죠. 썬런, 썬파워, 썬노바 그리고 대형주인 인페이즈까지 엄청난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연료전지 ESS 쪽에서는 퓨얼셀 에너지, 블룸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전기 설비 쪽에서도 어제 좋았던 파워 인더스트리즈가 강세를 또 이어갔고요. 폐암 치료제와 바이오 쪽도 일부 강했는데요. 이쪽이 모더나가 눈에 띕니다. 13%. 조류 독감이 너무 심해서 관련한 이슈로 주가가 올랐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모더나도 일단 특징지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장 중에서는 에너지였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제 국내장 미국의 장중까지만 반영한다면 오늘도 에너지 쪽이 주가 됐었을 겁니다. 다만 그 모든 수급을 빨아갈 수 있을 만한 엔비디아 이슈가 장 외에서 나왔죠. 시간 외에서 폭등입니다. 2월 20일 경에 그 전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또 시간외에서 6, 7% 폭등을 했었어요. 그때도 엄청난 마진을 자랑하면서 갓비디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천비디아라고 봐야겠죠. 매출, 이익, 가이던스 모두 예상을 상회하게 발표됐습니다. EPS, 매출 그리고 데이터 센터 모두 다 예상을 상회하게 실적을 내놨고요. 10대 1 액면 분할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액분 전까지 한 주라도 사고 싶은 심리가 더 생기기 마련일 텐데 그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주가 강세였고요. 좀 더 강하게 주가가 상승 탄력을 키워나간 건 컨퍼런스 콜 덕분이었습니다. 블랙웰 출하가 2분기, 3분기의 증산, 4분기 투입 본격화, 블랙웰에 대한 모멘텀을 앞당겼다라는 점과 블랙웰 에어포켓 걱정 마, H 시리즈 여전히 수요 많다, 공급 부족 내년에도 지속될 거야 라며 말 그대로 갓비디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눈에 띄었네요. 당연히 국내에서는 엔비디아 관련한 종목 찾기에 여념이 없을 겁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나온 보도입니다. CNBC가 엔비디아 예상 상회 실적 시 늘 동반 상승하는 기업들이 있었다라면서 6 동반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 마벨테크, 버티브, 어드반테스트콜, 이것은 도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자, 그럼 슈퍼마이크로와 버티브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저전력 시스템에 관련한 기업들입니다. 국내에서는 GST, KN솔 등등 꼽을 수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와 AMD 당연히 HBM 모멘텀 우리나라 자극할 수 있겠죠.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되려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놉시스의 실적이 나왔고 그 실망감이 조금 가이던스의 실망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HBM 관련주 찾기 대회가 다시 한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빨간 글씨는 오늘은 의미 없습니다. 제가 잘못 체크를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이 후궁정 밸류체인의 종목들 어제 강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BM 쪽 얘기였고요. 또 다른 연결고리는 그래도 어제 좋았던 만큼 전력 쪽 얘기도 마무리 지어야겠죠. 시간 외에서는 원전주가 강했습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28, 29일에 방한할 것이다라는 것과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움직임을 원전 쪽에서 보여줬는데요. LB 인베스트먼트나 LB 루셈은 기타 종목이고 여기에 원전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슈가 부각되면 방산, 원전, 스마트팜 이런 쪽 보시는 거고요. 또 핵융합 얘기도 나오네요. 저희가 AI 하드웨어 쪽, 인프라 쪽 살펴볼 때 AI 생태계에서 전력 대안 측면에서 핵융합도 일단은 끼워 넣기도 했었는데요. 1g 수소로 석유 8톤을 얻어내는 효과다라며 핵융합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핵융합 기업들이 몇 년 사이에 한 배로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핵융합은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중수소, 삼중수소가 고온 플라스마 환경에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일단 핵융합 관련주 테마딴 으로라도
해볼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요 정도 넣어봤습니다. 자, 결국 AI 패러다임 안에 있네요. AI를 캐러가는 광부, 빅테크 업체들, 그들이 한 손에는 반도체, 한 손에는 전력을 들고 가고 있고요. 이후에 이것을 가공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죠. 오늘 HBM, 엔비디아, 그리고 AI 전력, 어디 쪽에서 강한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아쉬운 소식. 엔비디아에 묻혔는데 전력 반도체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죠. 이 종목이 실적 내놓고 장중에서 10% 급등을 했습니다. 가이던스도 컨센을 상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온세미컨덕터, 울프스피드 등의 종목이 3에서 4% 같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라는 것은 뭔가 반도체 하면 우리는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력 반도체는 전기를 통제하고 배분하는 반도체입니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늘 MLCC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전력을 잘 배분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성능을 올려가는 거죠. 전력 반도체라는 것은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도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방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기차, 태양광, ESS, 유틸리티 다 전방 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 아날로그 디바이스들 모처럼 만의 강세 흐름이 나타냈고요. 국내에서는 KEC, DB하이텍, LX세미콘 등등의 종목들, RFHIC 여기까지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관심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엔비디아 이슈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때 개최 확정된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들 정리해 봤고요. 또 오늘 집중해 볼 섹터는 어떤 겁니까? 네, 종합 상사 관련주 준비해 봤습니다. 언제쯤 마지막으로 다뤘었나 보니까 1월 17일이었습니다. 연초에 매수의 기회인가 이런 걸 좀 질문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좀 담았다면 또 좋은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는 만큼 오늘 종합 상사주 볼 텐데요. 먼저 종합 상사 하면 일본 쪽에 관련주들 주가 흐름부터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버핏이 굉장히 사랑하는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꽉 채워진 종목들입니다. 일본의 종합상사주들 어제장에서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서 그래도 상승불 잘 켜고 있고요. 무엇보다 올해 들어서 연중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좋습니다. 미쓰이물산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미쓰비시 상사는 5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5가지 종합상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ETN의 주가 추이도 다른 ETN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1월 4일에 상장했는데 지금까지 33%가량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ETN이 상당히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와 닮은 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또 투자를 했다면 또 좋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는 계속해서 종합상사 관련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6월에 일본의 5대 종합상사 평균 지분 8.5%로 확대했다고 하고 여전히 관련주들을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관련주는 어떨까요? 나도 버핏처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쪽을 또 봐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제장에서는 좀 내렸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서는 삼성물산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주춤했지만 LX 인터내셔널은 20% 가까이 올라왔고요. 현대코퍼레이션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연중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도 14%가량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은 다 왜 올랐는지 그 부분 봐야겠죠. 삼성물산은 건설과 상사 부문이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며 또 주가를 부양하는 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상사주 내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작년에 사실 포스코 그룹주 정말 강했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도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부분들 전기차가 아무래도 캐즘 현상 빚으면서 좀 유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에 LX 인터내셔널 급격하게 올라와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리와 금값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주가 부양에 힘을 좀 보태고 있고요. 연초에 인도네시아 쪽 광산 지분 60% 취득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현대코퍼레이션은 재건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변압기 관련해서 또 많이 올랐었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의 북미 변압기 공급 판매 벤더라고 합니다. 이 소식 덕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면서 각각 5월 21일에 연중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중 저점이 4월 중순쯤이었는데 이때 대비해서 42%, 52% 정도 주가는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올랐는데 이 두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좀 증권가 리포트 체크해 볼 텐데요. 5월 들어서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는데 딱 하나씩 꼽아봤습니다. LX 인터내셔널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하반기를 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좋았어요. 예상치 웃도는 수준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물류부터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PBR이 0.4배, PER은 4.5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51,000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33,000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이익 성장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모멘텀이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나왔습니다. 승용 부품은 좀 주춤했지만 철강과 상용 에너지가 이를 좀 커버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인적 분할 이후에 최고 실적이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만년 저평가 탈피할 수 있는 M&A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드러내면서 목표 주가는 대신증권에서는 3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대체적으로 3만 원 윗선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갔는데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가 더 좋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1월 브리핑할 때 얘기 드렸던 건데요. K상사 빅3 실적 미리 보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대비해서는 약간의 컨센서스가 좀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물산은 올해 보셨던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 기대할 수 있겠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 쪽에서도 해외 수주 본격화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무래도 올해는 약간은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할 걸로 보이지만 2025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슈들 바탕으로 해서 실적 성장이 반복될 거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1분기부터 확실히 실적 개선될 거다라는 전망을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 광산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쪽의 밸류 체인을 확보했다라는 부분 긍정적입니다. 나머지 봤을 때도 뭐 사업 다각화, 이익 체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상사주 하면 그냥 뭐 상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뭐 원자재 등등 다양한 것들을 다 덧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국내 상사 기업들이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친환경 쪽인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개발과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에 또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소재 분야 쪽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계속 말씀드렸지만 니켈 광산 인수가 아무래도 주가 부양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죠. 현대코퍼레이션은 산업 그리고 물류 로봇 사업에 또 진출을 했다, 투자 확대한다라는 부분도 있겠고 1월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바이오부터 해서 화장품 원료 이런 쪽도 나름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네트워크스는 확실히 회사의 성격 자체를 바꿨습니다. 사업형 투자 회사로 전환하면서 AI, 데이터 관리 같은 최근에 또 많이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는 쪽이죠. 이쪽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상사주에 투자를 한다면 나도 워런 버핏처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LX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같이 많이 오른 쪽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은 어떻게 봐야 될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앵커의 더보기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준비해왔습니다. 앞서 민영 앵커가 여러 에너지 관련한 쪽을 또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미국에서 퍼스트솔라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 전날이요. 그리고 간밤에는 또 19%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UBS 쪽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부각되고 있는데 AI 수요 따른 전력 수요 늘어나면서 퍼스트솔라가 수혜받을 거다. 목표 주가 상향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크게 올라갔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 관세 관련된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유럽연합도
뛰어든다 뭐 이런 소식 나오면서 어제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어요. 단순히 태양광 에너지 하나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부터 해서 뭐 최근에 핫한 SOFC 이러한 쪽들 부각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캐시코트렐은 상한가, 그리고 SK 이터넉스 3거래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의 또 상한가 기록했고요. 함께 SK DNC도 7%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한화솔루션 이러한 종목들도 2% 정도 상승부를 켰고요. 시간 외거래에서도 일부 종목들 추가 시세 이어갔는데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풍력부터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까지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핑크빛 전망으로 빨간 양봉을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임성우 부장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이 항상 참 어려운 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설레는 날이기도 하죠. 언제나 FOMC 결과나 또 엔비디아 실적이나 보통 또 이렇게 목요일에 오픈되는 날이 많은데, 자, 엔비디아 실적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보통 시장 전략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 오늘은 시장 이퀄 엔비디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엔비디아 실적 또 예쁜 소식까지 들여오면서 주가 이제 시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른 쪽의 수급은 다 이쪽으로 오늘 쏠리게 되는 걸까요? 일단 뭐 기계적으로 엔비디아와 그리고 우리나라 HBM 관련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네. 기존의 주력 종목들이 시초가 강세를 보이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 백면 분할과 배당 증가 모멘텀이 더해진 거고요. 시간의 네. 주가의 상승에는. 그리고 젠슨 황이 또 이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엘,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 제품인 블랙엘이 올해 하반기에 램프업이 되는데 굉장히 큰 매출을 예, 점프업을 시킬 거고, 그리고 블랙엘 다음 제품은 바닥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GPU 같은 제품들의 이제 성능 향상은 생산성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설계 자체의 어떤 향상,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블랙엘은 설계 쪽의 상승도 있었지만은 이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칩넷을 처음 도입했죠. 이 생산성의 향상 부분이 좀 많이 가미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블랙엘 다음 제품은 어떤 엔비디아만의 새로운 차세대 설계 기술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경쟁강도 그만큼 굉장히 또 어려운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욱더 어려운 이런 앞길이 놓여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자체 칩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 독점적인 생태계를 어쩔 수 없으면서도 또 탈피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성 향상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업체들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계속 더 많이 보여줄 것들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주식으로 따진다면은 엔비디아보다는 사실은 메모리 쪽이 지금은 과점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HBM도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금 마이크론도 들어와 있고, 네. 삼성전자 계속 트라이 중이고 이런 상황이고, 전통의 메모리도 지금 이제 그 가격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단독보다는 어떤 이 메모리 전체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좀 더 편안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떤 그 HBM 쪽의 추격 매수보다는 전반적인 메모리 쪽 좀 폭넓게 좀 관심을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엔비디아 이슈 속에 HBM 쪽이 뜨겁게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큰 그림의 본질을 봤을 때 메모리 산업 자체로 조금 확장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라는 이 키워드 하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좀 압축을 주세요. 예를 들어 주세요. 네.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일단 놓고 본다면, 일단 하이닉스가 결국
계속 강하겠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페일이 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생각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결국엔 삼성전자도 벤더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엔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향 HBM만 봐서 그렇지 그 외에 어떤 커스텀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포지션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되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낸드 쪽을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D램도 이제 HBM 비중이 올라가면서 쇼티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낸드 쪽이 저는 AI 수혜에서 굉장히 또 강한 수혜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낸드 밸류 체인 쪽 이쪽도 좀 관심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성우랜드, 서울랜드보다 한결같다는 성우랜드, 랜드 쪽 얘기 강조해주고 계시고 삼성전자 성진우도 아니고 포기하지 마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너무 나이가 드러나는. 아무튼 삼성전자 그리고 이런 랜드 종목에 대한 강세 여전히 베팅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 HBM이 안 간다는 건 아니고요. 이쪽이 강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선택지로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현대차 갈게요. 어제 현대차 시세를 보고 이게 맞나? 이렇게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대차의 9% 급등?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까지 산다고? 이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이슈들을 쭉 찾아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브리핑 내용대로 미중 관련한 갈등 이슈, 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 루머, 인도 법인 이슈, 뭐 전기차 잘 팔린데 등등 있었습니다. 어제 주가 상승이 타당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제가 부장님께 한 10억을 드린다고 쳤을 때 거기에 현대차도 좀 넣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강하게 샀는데요. 그 외국인이 사실 연초부터 한국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스탠스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중국의 어떤 이런 보호무역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저는 주주환원의 어떤 증가할 거라는 그런 설이 외국인의 매수를 좀 더 자극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이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퍼가 뭐 4-5배고 PBR도 뭐 아직 1배가 안 되죠. ROE는 2자릿수지만 그래서 주가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해 봐야 돼요. 해외 GM이나 포드나 폭스바겐 이런 업체를 비교해 보면 밸류에이션이 다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4-5배, 다들 1배 안 되고 네. 이래요. 그러니까 특히 GM이랑은 또 실적 규모도 비슷하거든요. 시총 규모도 현대차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급등은 나올 수 있는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싼 이유는 성장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열심히 전환을 하고 있지만 어떤 그 부분에서 투자 비용을 아직은 그 상쇄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내구재에 대한 또 그 구매력이 좀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분기별로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이 가미돼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판매량 성장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인센티브율도 그래서 상승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주주 환원 때문에 이제 현대차를 사야 된다. 저는 앞서 10억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부 어떤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 담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력으로 큰 비중을 실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미 좀 올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주주환원이라는 게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많이 하게 되면 ROE가 올라가고 PB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그 성장에 투자할 재원이 주주환원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재원의 상대적인 축소. 그래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증가 측면에서는 또 약간 아쉽죠. 아쉬운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점수를 좀 주는 편이라서 저는 좀 현대차도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HBM 쪽이 좀 강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약세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가 현대차도 약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외국인의 영역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듣고 있으면 참 도움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임성호 부장님 스타일이 위에 막 생크림 있고 초코 시럽 뿌려져 있고 이런 빵이 아니고 속 안이 겉은 좀 소보루 같은데 속 안에는 이렇게 소가 좀 가득 든 그런 느낌의 전략을 주십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상사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밤사이에 원자재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모두가 데이터 센터 등등을 원한다면 결국에는 그리고 뭐 전기차 뭐 이런 신성장 산업을 원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갈 거란 말이죠. 상사주는 어찌 보십니까? 지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보세요. 예, 상사주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쌌죠.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제외하면은 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는 이제 그 2차 그룹의 전사적인 어떤 2차 전지 그 기업으로의 변신 이런 부분에 급등했던 그 역효과가 아직도 지금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포스코 인터 쪽은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LX 인터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쪽이 지금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가 강세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로 전력 에너지 쪽으로 많이 연계가 된, 원자재 쪽으로 이제 강세인 건데요. 이제, 그래서 상사도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좀 많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셔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특이한 부분은 유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자재의 가장 대장은 원유인데 원유는 80불 아래에서 계속 멈춰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금이나 은, 구리, 우라늄 최근에 조정이 좀 어제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쪽, 그러니까 전력원 쪽으로 이제 타겟팅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농산물도 제각각입니다. 설탕 같은 거는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원자재 전반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밀하게 수요와 공급이 좀 타이트한 쪽으로 타겟팅 하셔서 이제 투자를 좀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타겟팅해서 뭘 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사주는 사실 또 많지도 않고 뭐 세 종목 한데, 정도 예. 추릴 수 있죠. 저는 지금 LS 인터가 그나마 가장 나은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X 인터. 네. 상사주 내에서는 그래도 매력도를 좀 높여볼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엔비디아와 이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어제 그리고 밤사이 뉴욕 장중 흐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에너지였어요. 연료전지, 수소, 뭐 태양광 이런 원전도 일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SOFC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있으신지. 어제 수소주가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했던 테마였는데 잊혀져 있다가 어제 모처럼 동반 상승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이 지금 3년 내내 주가가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어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만큼 수급이 이제 비어있던 좀 가벼웠던 상황이라서 네.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전력 에너지 결국 이 모든 게 AI 때문에 일어날 현상인 것 같은데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 이것이 이제 신재생부터 또 이제 수소까지 넘어온 상황이고요. 저는 근데 최대 수혜주는 결국 블룸 에너지인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보다는 블룸 에너지가 이 SOFC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최강자이기 때문에 블룸 에너지가 최대 수혜주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천연가스랑 연계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수소 쪽은. 지금 천연가스도 신재생과 더불어서 이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수소라는 게 지금 불로수소라고 해서 이제 천연수소 개질에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포집. 이 방식이 지금 가장 경제성이나 뭐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연수소랑 연계한 불로수소 이 부분이 이제 좋은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 SOFC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사실 며칠 안 됐어요. 네. 블룸 에너지도 올라간 게 사실 이틀 정도라서 아마 당분간은 이제 뭐 시작된 분위기라서 당분간은 좀 이쪽 수소 쪽이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두산 퓨얼셀은 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부담입니다. 실적이 아직 크게 안 나오고는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모멘텀이 있어요. 그 청정수소 입찰 시장이 이제 올해 새로 개설이 되면서 네. 이 두산 퓨얼셀이 우리나라에서 또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또 수주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그래서 올해 모멘텀도 있고 어떤 이 수소 쪽에 대한 분위기 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산 퓨얼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관심 가능하다라는 네. 답변 내려주셨네요. 블루수소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답변을 통해서 또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픽은 또 낸드예요. 샘CNS. 사실 저희 10시 코너죠. 잔금해제에서 또 저랑 한번 호흡을 맞췄던 종목인데 네. 다시금 또 낸드 베팅을 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 HBM 시장인데 웬 낸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샘CNS는 낸드도 좋은데 HBM도 관련이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는 뭐 제가 잔금 매달 때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지만 낸드 매출 비중이 크지만 올해 1분기부터 디램 매출 비중이 15%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디램 내에서 HBM 비중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샘CNS가 만드는 이 제품이 벤더를 통해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으로는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입니다. 샘CNS도. 두 마리 토끼네요. 네네. 네. 그래서 HBM 쪽 세라믹 STF는 단가가 낸드용 대비 한 5배까지 높기 때문에 그 수익성 향상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요. 캐파가 확보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캐파도 지금 3배 이상의 캐파가 완공이 돼서 올해 상반기에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P와 Q가 모두 상승 국면에 도입하는 올해 2024년이 될 거라서 이 부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3% 정도 올랐습니다. 8,000원대 초반인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 주시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단을 높게 보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 증가된 캐파 기준으로 한 저는 13,000원 정도 일단 1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0원.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지금 6,600원 정도 현재가 대비 20% 정도 아래 여유 있게 쪽 잡으셨네요. 드리겠습니다. 네, 6,600원, 목표가 13,000원, 낸드와 HBM의 모멘텀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샘CNS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임성우 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